자, 이제 오늘서부터 지수함수의 뜻과 그 그래프에 대해서 볼 건데, 이제 지수함수가 있으면 로그함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 토대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이제 기본적인 것을 보고요. 얘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거랑 얘들을 활용하는 것까지가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개념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함수죠.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고등수학 뭐예요? 상에서 배웠던 뭐예요? 도형의 이동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됐죠? 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가 중요한데, 자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fx가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x제곱 이런 모양으로 아주 얘를 지수함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에서 이 지수가 갖고 있는 특징, 그죠? 이 지수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a의 알파제곱 곱하기 a의 베타제곱은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제곱이다. 그리고 a의 알파의 베타제곱은 a의 알파 베타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뭐니? m제곱근 그러니까 a의 n분의 n이다. 라고 하면 뭐죠? a의 뭐예요? m제곱근 an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죠?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잘 봐봐. 이걸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 함수로, 자, f 잘 봐봐. 알파 베타 보세요. 얘는 뭐죠? a의 알파 베타일 건데, 얘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f 알파 곱하기 f 베타. 미쳤어. 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입니까? 이거 맞죠? 그럼 얘 뭐니?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 맞죠? 그럼 결국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으로, 자 얘는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겁니다. 됐어요?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지수함수를. 그죠? 지수의 성질을 함수로서 표현해낸 거야. 자,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f에 잘 보세요. 뭐라 그럴까? f의 뭐야? EX. 그죠? EX 뭐겠습니까? A의 EX 제곱인데,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fx의 뭐예요? 제곱이겠죠. 맞잖아. 이 뭐예요? AX의 제곱이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EX.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되었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f 얼마야? 알파분의 베타는 얼마니? 라고 하면 a의 이거 이렇게 보자. 빼기 한번 해볼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일 텐데,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a의 알파분의 a의 베타 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얼마니? f 얼마입니까? 베타 제곱 나누기 f 알파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f 입장에서 이 정의역이 바뀜에 따라서 뭐예요? 형태들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뭘 판단하면 되냐면, 이게 지수함수니까 이런 부분이 바뀔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가 갖는 어떤 성질이고요. 이제 얘들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잘 한번 봐주세요. 매우 쉬운 예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x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될 것 같아. 자, 봐봐. 한 개씩 넣어봅니다. 자, x에 0을 넣으니까 y의 값이 1이 되죠. x에 1을 대입하니까 y의 값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에 1 넣으면 y의 값이 4가 되겠죠. 얼마야? 3, 4. 됐죠? 그러면 3을 넣으면 얼마가요? 8이 되겠죠. 값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딱 넣으시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그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일 거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얘의 또 절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들의 그래프를 이제 점을 다 이어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는 거야.
됐어요? 기하급수로 이거 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a의 x제곱에서 a의 값이 1보다 크다면 그래프의 개형이 대강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판단하고 싶다면 이 a의 값이 클수록 한번 볼게요. 하나만 더 판단하자. y는 3x제곱 볼게요. 그럼 보세요. x가 0일 때 1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x가 1일 때 3이 되겠죠. 2일 때 9가 되겠죠. 값이 더 커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반대로 x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얼마니? 3분의 1 되죠. 맞죠? 3분의 1 되면 2분의 1보다 더 작은 애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9분의 1이 되겠죠. 더 작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붙어서 그려지다가 여기서부터 크기가 역전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여전히 뭐예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는 이거지만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기 밑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y축에 달라붙어요. 됐어요? 그렇단 말은 보세요. x가 양수인 곳에서는 그래프가 더 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x가 음수인 곳은 그래프가 더 밑에 있죠.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a의 x제곱과 b의 x제곱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a와 b가 1보다 클 때 이 관계를 만족시키려면 a가 b보다 반드시 커야 되고요. x가 음수인 조건에서는 누굽니까? b가 a보다 더 커야 되겠죠. 크기가 바뀌었잖아. 됐어요? 이제 요건 나중에 그래프 가서 할게요. 자, 요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언제 미친 a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함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f별, f 세모 다 언제 별과 세모일 때 이거이면 이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노란색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프 노란색 기준으로 볼게. 이 어딘가가 그냥 어떤 세모입니다. 별입니다. 이 어딘가가 세모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모는 별보다 큰 거 맞죠? 그때 함수값이 이게 f별이고요. 이때 얘가 뭐예요? f세모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들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럼 이 표현이 맞죠? 언제? y는 ax제곱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즉 뭐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구나를 표현해주는 함수입니다. 함수 형태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지워볼게. 자, 이제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보다는 작고 0보다 클 때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봐주세요. 자, x의 값이 1이 되면요 y의 값이 2분의 1 되고요, x의 값이 2가 되면요 y의 값이 4분의 1이 됩니다. x의 값이 3이 되면요 y의 값은 8분의 1이 되겠죠. 됐죠? 1일 때 2분의 1, 0일 때 얼마입니까? 1 되죠. 됐죠? 그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1 되면 얼마죠? 오! 그렇죠. 굿. 1, 2. x의 값이 마이너스 2면요 4가 되겠죠.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요. 됐습니까? 그럼 아까와 결론 반대죠. y는 ax제곱에서 a가 이렇게 1보다 컸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지만 y는 ax제곱에서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얘랑 반대로 이렇게 줍니다.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 됐나요? 그럼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이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y는 3분의 1의 x제곱 비교해 봅시다. 잘 보세요. x 1 넣으니까 얼마니? 3분의 1 맞죠? 2 넣으니까 9분의 1 더 작습니다. 0 넣으니까 1 돼요. 비로소 마이너스 1 넣으면 3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1이 되죠. 이해가 됐습니까? 됐죠? 그럼 봐봐봐. 오호.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더 큰가요? 여전히 큰 게
3분의 1의 x제곱. 큰 게 더 크죠? 언제? x가 양수인 범주에서.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x제곱이 bx제곱이다. 언제? x가 양수에서. 이거란 말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a가 b보다 더 크다는 소리겠죠. 이해가 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해 주시면 됩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책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기지 말고 그 다음 차트죠. 그 다음 차트 보시면 뭐죠? 평행 이동 나와 있죠. 자, 우리 고등수학 상 맨 뒷단원에 도형의 이동 파트가 있었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가요. 잘 봐.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y = fx.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함수 전체가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뭔가요? 뭐라고 표현하면 y 빼기 베타는 f의 x-알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죠. 그죠? 함수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지수함수, 이 모양 있죠? 지수함수. 그리고 얘가 원래 였겠죠? 이게 뭡니까? y는 a의 x제곱의 모양이 될 텐데요.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나요?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였죠. 그래서 함수 형태 그대로 넣어주십니다. 얼마죠? y-m은 f의 x-m, 이게 n이죠. n은 f-m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원래 형태가 뭐였어요? y = fx의 모양이 y는 a의 x제곱의 모양이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y 빼기 n은 a의 x-m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가 이렇게 쇽 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y는 a의 x 빼기 m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수함수에서의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거 졸려! 그죠? 그죠? 민주 어제 몇 시에 잤어? 늦게 잤어? 몇 시에 잤어요? 4시요? 뭐 했어요? 넷플릭스 봤어요? 그러면요? 채원이 몇 시에 잤어? 안 잤어요? 몇 시에 잤는지 몰라요? 뭐 했어? 많이 바빴어? 그죠. 채원이 일찍 잤죠? 너 몇 시에 잤어요? 네? 뭐 4시에 뭐 정모했나요? 뭐야? 수요일 일찍 잤지? 그렇지. 몇 시에 잤어요? 훌륭합니다. 건강하죠. 얼마나 좋아. 내가 어제 11시에 잤습니다. 그죠. 삶이 달라요. 제발 일찍 자세요. 왜 늦게 자? 그 늦게 자는 심리는 잘 알지만, 근데 그거 포기하시고 일찍 일어나서 즐기세요,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좋는데. 일찍 일어나서 게임하면 되잖아. 일찍 일어나서.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판단인데요. 잘 보세요. 자, 문제의 모양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연역적 추론 능력이라고 합니다. 추론이라고 붙었습니다. 연역적이에요. 뭔 말이냐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입니다. 이것이면 이거니?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어떤 제한 요인들을 주죠. 선생님 이건 없잖아요. 야, 이것이면 이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라면 얘가 맞아? 를 묻고 있는 건데 얘가 맞는지 틀린지는 어떻게 추론한다? 주어져 있는 개념으로서 내가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기억을 가만히 한번 볼게요. F 얼마입니까? P 플러스 Q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니? A의 P제곱 더하기 Q제곱 이거 맞죠? 자, 이게
FP 곱하기 FQ랑 같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FP가 얼마가 됩니까? A의 P제곱이 되고요. FQ가 얼마입니까? A의 Q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A의 P제곱 곱하기 A의 Q제곱 하시면 얼마예요? A의 P 플러스 Q제곱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 얘가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억이 맞는 거겠죠. 됐죠? 자, 니은의 표현 볼게. 니은의 표현을 보면 잘 봐봐. x1, x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x축이었다면 그 어딘가에 x1이 있으면 얘보다 큰 곳이 x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함수의 값, 이때의 함수의 값이 fx1이고요. 이때의 함수의 값이 fx2인데 fx1이 이제 fx2보다 작니? 즉 얘가 더 큰이라고 묻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인즉슨 임의의 x1, x2에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니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표현 자체가 자 이거이면 이거니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증가하고 있니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추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기 위에서 A가 양수라는 말만 있지 1보다 크다 작다라는 말이 없죠. 만약에 if에요. A가 이렇게 1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맞아요. 자 그런데 A가 이렇게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면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서 뭐야?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거와 반대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될 수 있는 발레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발레를 든 겁니다. 발레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두 번째 표현 한번 볼게요. 자, 디귿이죠. 자, fx1과 뭐랑 fx2가 같으면입니다. 같다면, 즉 y의 값이 같다라는 소리죠. 자, 이것이면 x1과 x2는 같다, 즉 다르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뭔 말이냐면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이게 x1과 x2가 되면 자, 함수의 값은 같죠? 맞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래프가 이렇다면 이건 맞는 이야기죠. 됐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뭐예요? 서로 같지 않죠? 됐어요? 근데 y의 값이 같으면 항상 저기 정의되는 x의 값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감소하면 뭡니까? 여기에 있는 이 x1과 fx1이죠. 얘랑 같을 수 있는 x2는 반드시 얘일 수밖에 없죠. 됐어요?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언제?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할 때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A가 이렇게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항상 뭐예요? 이렇게 쭉 감소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Y의 값이 같으려면은 그 X의 값이 뭐예요? 유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디귿의 표현이 뭐예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거 통으로 이거 나중에 미분할 때 많이 봅니다. 통으로 이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 표현이 뭐다? 이 표현이면 뭐예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과 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되었어요? 또 여기 위의 표현은 뭐예요? 증가함수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역도 추론을 한번 해볼 겁니다. 170번 있죠? 170번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했어요? 오호. 자, 이거 봐봐봐. 자, 이거 그대로 나오죠? 이제 그대로 읽으시면 되지. 증가함수니?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A가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감소함수죠. 이게 맞으려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그죠? 기억은 무조건 맞겠죠. 자, 그래도 보자. F2P제곱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A의 2P제곱이고요. 자, FP 한번 볼게요. FP는 A의 P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뭐 하라 그랬죠? 제곱해볼까? A의 2P제곱. 같은 거 맞죠? 그래서 뭐예요? 기억이 맞습니다.
자, 디귿 판단했어요? 디귿 판단, 수연아, 이 디귿의 의미가 뭐야? 어허.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임의의 점 P라고 쳐보자. 자, 이게 얼마를?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를 직선으로 그어볼게요. 됐죠? 그럼 직선은 자, 함수가 잘 보세요. 이게 fx일 때 볼게요.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fp입니다. 맞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fq겠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얘의 딱 가운데 점 보이나요? 가운데 점은 2분의 얼마입니까? p 플러스 q가 맞죠? 그러면 얘의 딱 가운데 점은 얼마예요? f 2분의 p 플러스 q 이거 맞죠? 이거 가질까? 됐죠?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얘와 얘의 중점이 얘랑 같죠? 맞아요. 왜? 직선이잖아. 이거의 절반은 절반이겠죠. 딱 절반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다 칠게요. 얘가 gx라고 한번 해보자. 얘 gx라고 해볼게요. 얘도 fx를 하자. 이 노란색 fx를 한번 봐주세요. 노란색 fx를 보면 얘가 fp고 얘가 fq가 맞죠? 근데 얘가 뭐야? f에 2분의 p 플러스 q가 등장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가운데 점은 얘가 변함없습니다. 얘와 얘의 가운데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누가 f 2분의 p 플러스 q가 더 작죠? 뭐보다? 이 fp 플러스 fq 이렇게요. 자, 반대로 이렇게 위로 볼록을 하면 이렇게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면 이때의 함수의 값이 얘도 fx입니다. f 2분의 얼마입니까? p 플러스 q가 되죠. 즉, 이 값이 얘보다 크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p 플러스 q가 더 큰 거죠. 누구보다 2분의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의미합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맞죠? 위로 볼록인 함수일 때는 이게 표현이 맞습니다. 그럼 저기에는 a가 1보다 크다 작다는 없지만 잘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럼 어쨌든 뭡니까? 얘도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가 아니고 얘도 뭐예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입니다. 됐어요? 그럼 무조건 뭐다? 얘가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다? 아래로 볼록이니? 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에 대한 표현입니다. 선생님 이거 저한테 되게 낯선데요. 자, 이 표현이 계속 뱅글뱅글 돌고 돌아요. 그러면 이제 야 우리 영어에서도 뭐야? 애플이 뭐죠? 사과죠. 사과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됐죠? 이런 사고의 덩어리들이 계속 돌고 돈다라는 것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했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fx가 이렇게 a의 x제곱 이렇게 등장했을 때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하는 거 말해봅시다. 그럼 보세요.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움직이면 잘 보세요. y는 ax제곱의 이게 얼마? y 마이너스 베타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죠? 됐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휘리릭 넘겨오시면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는 거야? a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문제를 한 개 줄게요. 자, y는 a의
x-2 플러스 3은 y는 ax와 즉 얘가 x축과 y축인 평행이동을 통해서 평행이동을 해서 얘랑 겹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뭐 대답을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애초에 얘가 뭡니까? 얘가 x축으로 2만큼 3만큼 이동한 게 얘잖아.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 얘가 되는 거 맞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y는 잘 보세요. 뭐 3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5. 자,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얘로 겹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겹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오. 수연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3 때문에? 네. 이거 겹칠 수 있어요. 엥? 선생님, 뭔 쌉소리죠?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A에, 잘 보세요. 로그 A에, 미쳤어. 로그 B의 C는 어떤 성질이 있죠? 이 C랑 A가 자리 교환이 가능하죠. C와 A가 이렇게 자리 교환이 가능해서 C의 로그 B의 A가 됩니다. 됐어요? 이 성질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한번 보시면 저 3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A의 로그 A의 3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리 휘리릭 바꿔봐. 얘가 얼마인데? 3의 로그 A의 A일 테니까. 이 3이잖아. 그러면 얘가 뭘로 말할 수 있다? A의 로그 A의 3으로 말할 수 있고 A의 X제곱이죠. 그럼 뭐예요?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3 더하기 5죠. 됐어요? 그럼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로그 A의 3도 숫자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걸요. 여기까지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래요? 자, 저것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얘 봐봐. 기억. y는 얼마입니까?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그래서 y는 얼마야? 2x 더하기 1 맞죠? 빼기 1. 그래서 당첨.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문제 한번 보세요. 뭐 이동? 대칭 이동도 있죠. 됐어요? 야, 그러면 우리 대칭 이동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y는 fx가 있을 때 x축 대칭입니다. 자, x축 대칭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태영아, 눈 피하지 말고 빠르지. 오, 그죠? 잘해. x축을 대칭했으니까, 그죠? 얘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y가 x가 된 거, 플러스 y가 마이너스 y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x 해주면 이게 x축 대칭한 겁니다. 자, 반대로 y축 대칭하면 얼마예요?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말해주세요. 야, 채원씨 뭐예요? 얘가 y축 대칭하면 그죠? y는 얼마? f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y는 ax 제곱에서 얘가 x축 대칭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y는 ax 제곱 되니까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고요. 자, y축 대칭해라 라고 하시면 y는 a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니은 한번 볼래요? 니은 가만히 보니까 잘 보세요. y는 마이너스 잘 보세요.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x 제곱 맞죠? 형 이해가죠? 그럼 봐봐. 얘는 뭔데? y는 자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쓰고 2에 얼마예요? 로그 2의 x 더하기 얼마입니까? 1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마이너스 y는 2에 얼마예요? x 플러스 로그 2의 3 맞죠? 그러면 뭐예요? 얘는 x축으로의 이동인 거고 얘는 뭐예요? x축 대칭인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원래식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예요? 니은도 맞겠죠. 이해 가셔요?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주의 좀 하셔야 돼.
디귿을 보시면 얘는 뭐예요? 자, 2의 2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결국 잘 보세요. 4분의 1 곱하기 잘 보세요. 얘 보세요. 얘는 뭐야? 4의 x제곱이죠. 됐습니까? 왜? 2의 이거가 2의 제곱의 x니까 4의 x제곱이었던 겁니다. 밑이 달라요. 됐어요? 우리 아까 봐봐봐.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거였을 때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더 이렇게 됐었죠. 밑이 다르면 아예 다른 아이죠. 그럼 뭐야? 하물며 2와 3인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밑이 2와 4 차이잖아. 그럼 더 많이 벌어져 있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아예 겹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동하든지 간에. 그럼 디귿이 탈락이겠죠. 이해가 가실까? 자,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 한번 보시면 자, 2분의 1이 얼마입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y는 얼마야?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y축 대칭한 거죠. 그리고 y축으로 또 3만큼 이동한 거잖아. 다시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맞는 게 D형, 니은, 리을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 문제 있습니다. 175번 한번 풀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첫 번째. 자, 이거 하나랑 이걸로 그죠? 지난다.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뭐예요? 우리는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소리니? 1이 3이 되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m이 2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y축 방향으로 움직인 게 뭔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y는 잘 봐.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y-n은 2의 x-2.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y는 얼마인 거예요? 2의 x-2 플러스 n. 이게 뭐다? gx인 거죠. 됐죠?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에서 얘를 찾았고 두 번째 관계식은 뭡니까? 이 점을 지난다. 이 표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미가 뭐예요? g0의 값이 1이다 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럼 g0은 얼마입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n이 1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야?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그 n의 값은 얼마입니까? 휘리릭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맞아요? (4분의 3이잖아) 됐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m 더하기 4n이니까 얼마예요? m이 2였죠? 2 더하기 3 그래서 얼마가 된다? 5다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셨죠? 네, 이런 식으로 도형의 이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 했기 때문에 얘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떠한 사고를 자꾸 하라 그랬냐면 이해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라 됐습니다. 자,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 어떻게 되죠? 어떤 x, y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돼. 이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래 되는 거 맞죠? 즉 x, y, f가 다 바뀝니다. 그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후 그럼 시킵시다. 마이너스 y는 a 곱하기 3에 마이너스 x제곱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갈게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세요. 그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니까 y-3 쓰시면 되고요. 는 a에 3. 자, 마이너스 얼마? x축으로 얼마? x-2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가 식을 변형했고요. 그 마지막 단계가 뭐죠? 1,-6을 지난다. 그럼 이 표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고는 뭡니까? x에 1을 대입하고 y에 -6을 대입하여라. y에 -6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얘 -9, 그러니까 9죠, 9. 9는 a에 3, 잘 보세요. x에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이죠.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그 a의 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여기는 뭐라 그럴까? 지수함수 내용이라기보다는 함수 내용이면서 지수의 성질이 활용된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바로 가볼게. 저쪽에 77번을 한번 해보세요. 잘 봐봐. 이 표현 하나 나왔죠?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y는 이렇게 a의 x제곱에서 a가 이렇게 1보다 크다 해볼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왼쪽 끝을 한번 보세요. 얘는 계속 갑니다.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인데 x가 뭐 마이너스 70 해봐. 그거 얼마야? 3의 70제곱분의 1이죠. 0 아니지. 하지만 작죠. 마이너스 1000 해봐. 3의 1000제곱분의 1입니다. 여전히 0은 아닌데 엄청 작죠. 즉 여기로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고 해서 얘 자체가 뭐예요? 점근선이 돼버립니다. 자, 반대로 y는 이렇게 ax제곱에서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도 볼게요. 얘도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여전히 뭐예요? 이 라인이 밑에 점근선이죠. 그러면 이 점근선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잘 봐. 플러스 b 한번 해볼게요. y축으로 이동한 거 맞아요?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y-3은 a의 x제곱 할게요. y는 a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텐데 의미는 이거 전체가 뭐예요? 3만큼 올라가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점근선이 애초에 뭐였습니까? 0이었지 않습니까? 얘도 뭐예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3이 새로운 점근선 라인이 되고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4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근선이 곧 뭐다? 이 뒤에 붙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보세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3 나왔죠? 곧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y는 얼마가 되죠? 3의 x제곱 더하기 a 빼기 3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문제에서 조건 뭐죠? 여기 0,0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죠. 0,0을 지난다의 표현은 뭐예요? x에 0 넣고 y에 0 넣으시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x에 0 넣고 y에 0 넣으시라는 소리입니다. 0은 3의 a제곱 빼기 3이 되고요. 그래서 3의 a의 제곱은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제곱일 테니까 아하, a는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와 b를 더하시면 마이너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민주 씨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돼. 채영 이해 가죠? 어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활용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들이. 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형태들의 문제인데 어떤 개념적인 상황을 주면서 잘 보세요. 뭐가 되도록, 뭐가 된다면 이렇게 하도록 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줍니다. 그럼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어떤 수학적 사고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 방향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들이, 수능형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라고요.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이라고요. 팝업돼서 떠오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잘 보세요.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끝입니다. 됐어요? 그럼 생각을 이끌어가야 되는 글은 어디에요?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를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얘 그래프가 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않도록 K값을 잡아낸다는 소리는 그 그래프의 형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죠. 이 K값이 그래프의 형태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일 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일 때부터 보셔야 돼요. 즉 K가 없을 때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K가 없을 때부터 보시면 어떤 거 먼저 생각하시면 되니? Y는 3분의 1에 x-1제곱 이거 맞죠? 그럼 얘의 의미도 내가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얼마니?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무엇을요? 무엇을? y는 3분의 1 x의 제곱을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이 어떻게 그려진다? 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죠? 그죠? 근데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원래 여기 이랬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정근선이 되고.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그럼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마이너스 k는 뭡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한 거 맞죠? y축으로. 됐어요? 그럼 잘 봐봐. 1사분면 지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1사분면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k가 하는 역할은 얘가 y축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건데 얘가 더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뭐예요? 그냥 1사분면 계속 지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점점 내리셔가지고 어디 이러면 안 지나네 라는 상황 판단이 됐죠. 뭐 하도 록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지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어라? 딱 이때부터 안 지나기 시작하죠. 그럼 얘보다 더 밑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경계가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0,0을 딱 지날 때 그 k 값이 뭐냐라는 거야. 그럼 얼마? 이게 얼마? 0,0을 지날 때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 y가 0일 때 x도 0이겠죠? 이거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3분의 1 x에 0 넣으니까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얘가 얼마야? 3이죠. 됐어요? 그럼 k가 얼마일 때예요? 3일 때겠죠. 딱 k가 3일 때 이건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k가 얼마야?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죠. 왜? 점근선이 마이너스 k잖아. 그죠? k가 클수록 더 내려올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k의 최소값이 얼마다? 3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 자, 됐죠? 자, 2번도 보세요. 2번도 봐봐. 자, 얘의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뭐라 돼 있죠? 자, 이것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fx의 절대값을 확 씌워넣습니다. 자, 얘의 의미 먼저 판단해 볼게. 이게 x축이고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칠게요. y는 fx 이렇게 생겼다 칠게. 그런데 y는 절대값 fx 어떻게 그려? 라고 하시면 자, x축 밑에 있는 y의 값들은 다 음수죠. 근데 거기에 절대값 씌워버린 거야. 그러면 얘들이 다 뭐가 된다? 양수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위로 꺾여 올라와요. 얘도 꺾여 올라와요. 얘는 처음부터 양수라서 그대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음수가 되는 부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꺾여 올라온다고.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절대값 fx의 모양이야. 자, 그럼 어쨌든 그러면 fx 얼마?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죠? 이 정근선이 얼마니? 야, 정근선이 얼마야? 정근선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얘의 정근선이 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려질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 얼마야? 저게 딱 0 되려면 x값 얼마죠? 응? 이게 딱 0 되려면 얼마야? x 얼마? 1이죠. 1입니다. 이해 갔어요? 자, 이게 fx인데 fx 뭐라 그랬죠? 절대값이오라 그랬죠. 그럼 뭐 얘가 꺾어서 올라옵니다. 됐어요? 그럼 이게 얼마가 돼? 3 되겠죠? 3인 점근선이 되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꺾여서 올라와서 이래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 가셨어요? 채원 이해가죠? 자, 그럼 뭐라 그랬어? y는 k랑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도록. 그 y는 k가 뭔지 보세요. k가 이렇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죠? 만나는 점 몇 개? 하나. 그죠? k가 더 크면 뭐예요? 또 만나는 점 하나. 점점 작아져 볼까? k가 딱 3이면 뭐예요? 여기서는 안 만나죠. 안 만나고 있다가 하나. 근데 얘보다 살짝 팍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둘 하나 빵빵빵빵빵빵빵.
그럼 K 값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그랬기 때문에 K는 반드시 뭐예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뭐보다 작습니까? 3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K를 묻고 있으니까 1과 2가 되어서 두 개 더하면 얼마죠? 3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하시는 거야. 자, 항상 뭐예요? 그래프 형태는 새롭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니다. 180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조건 하나씩 잘 보세요. 어떤 조건들이 껴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y는 2, 두 번째 2대1, 세 번째 h2는 2.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함수들의 모양이 있는데 a, 어이구 그럼 뭐예요? 얘도 조건입니다. 서로 무슨 관계니? y축 대칭 관계 맞죠? 자, 그 다음에 h2가 2다. 그러면 y의 값이 2네요. 얘 2죠. hx니까 이 부분이 얼마였단 소리예요? 2였단 소리겠죠. 근데 이 hx랑 fx랑 서로 y축 대칭 관계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자, 게다가 두 번째 조건이 몇 대 몇이라 그랬습니까? 2대 1이라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야, 애초에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야? 4잖아. 그쵸? 4에 대해서 이만큼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죠? 그럼 봐봐.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4지 않습니까? 이거의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3분의 4죠. 길이가 3분의 4. 됐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이 길이가 3분의 4니까 2에서 3분의 4를 빼면 되죠. 그죠? 3분의 6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3분의 2겠죠. 즉, 이 점의 좌표는 이겁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죠? gx죠, gx.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2니까 x의 값이 이거일 때 y의 값이 2다 이 말이죠. 맞잖아. 이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3분의 2, 2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누가요? y는 b의 x제곱이 어딜 지난다? 3분의 2, 2를 지난다 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y가 2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죠? b의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쓰세요. 다 썼어요. 냅둘게요. 자, b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뭐 하라 그랬습니까? 구하라고 하는 건 g4를 구했습니다. g4는 뭐죠? b의 4제곱 묶고 있는 거 맞죠? 이해갔어요? 그럼 봐봐. 양변에 이거 세제곱 해봐. 양변에 세제곱하면 8은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또 양변 또 뭐예요? 얘 제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64는 b의 4제곱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뭐야? 5번이겠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막 자꾸자꾸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개념 5번째. 요것만 하고 좀만 쉴게요. 자, 함수 문제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1뿐입니다. 지수, 로그의 성질이 확정될 뿐이지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함수입니다. 그럼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모르는 좌표입니다. 모르는 좌표는 미지수를 잡아라 예요. 자, 가만히 한번 볼게. 재밌는 거 잘 봐봐.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를 아셔야 돼. 그러면 얘는 무슨 차이예요? 어이, 뭐가 달라졌어? 얘가 달라졌잖아. 그 의미가 뭐죠?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3에 x 플러스 1이 뭐가 됐어요? 3에 x 마이너스 2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점이 그대로 3만큼 이동했죠. 그럼 얘가 얼마나 소리예요? 3이란 소리죠, 이 길이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건이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얘를 이해할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자, 여기에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겠니? 그렇죠. A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이 이 조건 있죠, 조건.
잘 보십시오. 얘가 이겁니다. 따 얼마야? 3의 a 빼기 2제곱이고요. 자, 얘가 뭐예요? 이걸 여기서 끌어낸 거죠. 이거 얼마예요? 여기 3의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에서 얘 뺀 게 3인 거지. 즉 뭐다? 3의 관계식이 서는 거죠. a 플러스 1 빼기 3의 a 마이너스 1을 한 게 3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이 관계식, 즉 등식이 서잖아. 이해갔죠? 그럼 이거 얼마 이거? 3 곱하기 3의 a제곱 빼기 이거 얼마예요? 9분의 1 곱하기 3의 a제곱 은 3이죠. 됐어요? 그러면 야, 양변에 9 곱해봐. 9 곱하면 27 빼기 1이니까 26이죠. 26 곱하기 3의 a제곱은 얼마입니까? 양변에 9 곱해 9, 3, 27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3의 a의 제곱은 얼마예요? 26분의 27인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 뭘 구하래? 이거 구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3의 a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여기다 3 더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죠? 26분의 81이야? 답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플러스 지수 법칙. 됐습니까? 근간은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82번.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보십시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얘가 뭐니? 3의 마이너스 4제곱, 3의 x제곱. 3의 x 마이너스 4제곱 맞죠? 그러면은 얘와 얘 차이점이 뭐예요? x축으로 4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만큼, 4만큼 움직였겠죠? 그럼 이 점도 이만큼, 4만큼 움직였겠죠? 이 점도 뭐예요? 4만큼 움직였겠죠? 다 더하래, 12. 그죠? 당황스럽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자, 이제 뭘 볼 것이냐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볼게요. 자,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생으로 지수함수가 그려질 것 같아요. 지수함수가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겠죠. 즉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봐 입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니? 라고 하면 최대와 최소는 없죠. 왜?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니까. 그래서 어떤 범위를 줍니다. 야, 이 범위에서는 최대와 최소가 뭐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의 최소는 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즉 함수의 값을 표현해낼 수가 있죠. y의 값.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얘겠죠. 즉 이 사이에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잡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예요? 얘가 최대가 되고요. 얘가 최소가 됩니다. 자, 이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y는 ax제곱에서 잘 보세요. a의 값이 이렇게 1보다 크다면 정의역이 클수록 그 결과물도 커지고 있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럼 a가 1보다 크다면 여기에서 밑이 1보다 클 때 이 값이 겁나 크다면 결과물들은 제일 큰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값이 제일 작을 때 결과물이 제일 작은 값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입니다.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클수록 값이 작고 x의 값이 작을수록 값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a에 여기 x자리의 값이 클수록 그 결과가 제일 작아지고 있고요. 여기의 값이 작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결과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와 최소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이건 거야. 더 나가는 게 이거겠죠. y는 a에 여기 위에 fx를 잡아버립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럴 겁니다. a가 1이었다면 됐죠?
fx의 최대값이 afx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fx의 최소값이 afx의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이 메커니즘입니다. 같이 크기가 움직인다라는 거. 됐죠? 반대로 a가 1보다 작고요. 0보다 클 때의 사고방식은 이 fx가 뭐일 때 fx가 제일 작을 때 이 결과물이 제일 큰 거고요. fx가 제일 클 때 이 결과물들이 제일 작은 거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럼 보통 이 fx가 뭘로 잡히겠니? 2차 함수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개념 1로 한번 가봅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없고 요거만 보세요. 요거 밑이 2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는 점근선에 있어 점근선이 어떻게든 나올 것이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향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또 x의 범위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역에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죠.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넣을 때랑 x의 값에 1을 넣을 때 최대와 최소값이 잡히겠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2의 0제곱 빼기 3이 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죠? x에 1을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2의 세제곱 빼기 3이 되니까 8 빼기 3이 되어서 얼마가 되는 거죠? 5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최대값인 거고요. 얘가 뭐예요? 최소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만 보십시오. 얘 밑이 뭐예요? 1보다 작고 0보다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있을 것이고 얘는 뭐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범주에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이것의 최대와 최소가 등장하겠죠.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이때가 최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3분의 1에 얼마? 2 빼기 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이겠죠. 그래서 3 빼기 2가 돼서 1이고 얘가 최대값이고요. 얘는 9분의 1 빼기 2니까 9분의 18이죠. 마이너스 9분의 1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고요. 얘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죠? 자, 빠르게 연습만 하고 넘어갈게요. 187번 발전 문제 있죠? 187번을 한번 해봅니다. 답이 나오셨어요? 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밑에가 1보다 크니 작냐? 그죠? 잘 보세요. a분의 3이 1보다 컸다면 if죠? 자, 이거였다면 우리가 생각할게요. 저 왼쪽에서부터 쓸게. 만약에 자, a분의 3이 이렇게 1보다 컸다면 그죠?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 최대의 값은 2에서 최대의 값을 갖겠죠. 그러면 일단 저 조건은 뭡니까? 3 양변에 a를 곱하니까 자, a가 3보다 크다입니다. 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면 2일 때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a분의 3의 제곱이죠. 얘가 최대값 얼마? 4여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얼마예요? a의 제곱분의 9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리 바꾸니까 a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분의 9가 되어서 a는 양수니까요. 2분의 3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네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f 또 한번 볼게요. a분의 3이 얼마?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양변에 a를 곱하시면 3보다 커요. a가. 자, 이 관계 깔아놓고 두 번째,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고의 체계죠, 기본적인.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a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이게 4가 된다 말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뒤집어지죠. 3분의 a가 4가 되고요.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12가 됩니다. 근데 a가 3보다 큰 거를 만족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그 a의 값이 2분의 3과 1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두 양수 a의 값에 곱술과 하세요 라는 638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가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층 발전을 하셔가지고 뭐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 지수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올라가 있죠. 됐습니까? 그럼 원리만 잘 생각하세요. 밑이 뭐니까 밑이 1보다 큰 i니까 클수록 크다, 작을수록 작다죠. 그러면 얘 최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의 이제 이 제일 클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2의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실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뭐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예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의 그래프죠. 맞아요. 그럼 중심이 되는 그 x의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x가 1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서부터 어디까지예요? 2까지죠. 됐습니까? 이 영역이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는 이때가 최소인 거고요. 이때가 최대인 거죠. 그 마이너스 1을 뿅 하고 넣으시니까 마이너스 1 빵 넣으니까 얼마예요? 1 플러스 2 빼기 2가 되어서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넣으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뭐예요? 2의 1제곱이 2의 최대인 거고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최소인 겁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얼마예요? 2고요. 최소값은 얼마다? 8분의 1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까? 밑에 것을 보시면 얘는 또 뭐니? 얘가 그래프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클수록 작고요. 여기에 있는 값이 작을수록 큰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제일 큰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2분의 1의 제일 작은 값이 제일 큰 값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저기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판단해 보시고요. 그럼 여전히 얘도 어떻게 돼요?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주고 중심이 되는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돼서 2가 되겠죠. 그리고 x의 범위가 어서부터 어디까지? 자, 0서부터 3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겠죠. x에 0을 넣으니까 값이 2가 되고요. x에 2를 넣으시면 얼마예요? 4 빼기 8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2입니다. 됐죠? 그럼 최대값 찾아볼까? 최소값은 2분의 1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미쳤어.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최소, 최대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89번. 그래서 189번에 1번 답은 1번이고요. 189번에 2번 답은 4번입니다. 답 다 맞았어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형태의 최대와 최소입니다. 자, 지수 자체가 어떤 반복되는 문자가 나와서 제가 치환이 되는 형태입니다. 잘 이거 한번 봐주세요. 가만히 보면 이 y는 얼마입니까? 얘는 2x의 제곱이 되고 있고요. 자, 얘 이 때문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이고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면 같은 문자가 반복되니까 2의 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x의 범위가 이거기 때문에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런데 x의 값이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야. 0일 때는 얼마? 1이고요. 2일 때는 4죠. 맞죠? 이해가죠? 그러면 이게 t의 값이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4까지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쟤는 얼마예요?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죠. 플러스 1인 2차 함수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얘는 또 뭐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 맞죠?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t의 값이 얼마입니까? 2가 되고 이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요? 1서부터 4까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인 거고 여기에서 최대인 거겠죠. 그럼 t에 2를 빡 넣어봅니다. t가 2일 때
그러면 4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 되니까 얼마예요? 5 빼기 8이 돼서 마이너스 3이겠죠. 자, t에 4를 대입할게요. 얼마입니까? 16 마이너스 16이죠. 더하기 1이 되니까 얼마예요? 1이죠, 1. 최소, 최대. 이해가 갔어요? 처음 이해가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얼마예요? 3의 제곱의 x니까 얘 두 개 자리 바뀌는 게 가능하죠. 3분의 1에 x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얼마예요? 빼기 2에 3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3 이래 되잖아. 그래서 뭐예요? 3분의 1에 x의 제곱을 여전히 t로 볼 거고요. 자,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입니다. 그럼 얘의 값은 1이고요. 얘의 값은 3이죠. 됐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t의 값이 뭐다? 1보다 커나갔고 3보다 작게 나갔죠. 이해가 갔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제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될 것 같고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그럼 아래로 블록이죠. t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t가 1일 때겠죠. 오케이. 그럼 t가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가 최소고요. 얘가 최대겠죠. 1 빡 넣으시니까 얼마야?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즉 2가 최소값인 거고요. 3을 넣으시면 9 빼기 6 더하기 3. 그래서 얼마입니까? 6이 최대값이겠죠. 이해갔죠? 네,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92번을 한번 해봅니다. x 이꼴 b에서 최대값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가만히 보자. 자, 2의 x제곱을 이렇게 t라고 하시면 저게 빠르게 되면 얼마야? t의 제곱 플러스 a 이거 맞죠? 그러면 x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 x의 제곱이 이거죠. 자, 이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의 값을 갖겠죠. 그럼 t가 2니까 얼마입니까? 그때 값이 2랍니다. 또 최소값 또한 2랍니다. 2 넣어봅시다. 2 넣어보시니까 저건 뭐야? 2 넣어보시니까 4 빼기 8 더하기 a가 2죠. 그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2죠. 그러면 a는 6입니다. 자, 근데 어디에서 최소를 갖는다 그랬죠? b에서. 얘 b 아니죠. 얼마야? 2의 x제곱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이꼴 어디에서?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b는 1인 거죠. 더하시면 5입니다. 5번입니다. 7이죠. 이해가 가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